이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상당히 폭락했을 때요. 네. 대부분의 어떤 전문가나 아니면 기관들은 네. 이것이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봤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 장을 끌어올린 거는 국내에는 동학개미,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로빈훗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개미들이 몰려 들어가가지고 네, 맞습니다. 과거의 어떤 위기 때 그 학습 효과 때문에 맞습니다. 막 이걸 다 장을 끌어올렸단 맞습니다. 말이죠. 놀라운 네. 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투자 열풍,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는 네. 것보다는 지금의 변동성을 즐기자가 네, 맞습니다. 좀 많으니까 네네네. 예, 약간 좀 투기적인 성향도 네네네.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 동학개미 투자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은 중간에 막 동학개미가 막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질문들 많이 받았고, 저는 이렇습니다. 증권사 브로커 PB들은 항상 예전에 어땠냐면,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는 게 극심할 때 상투고, 예를 들면 객장에 애기 어분 사모님들 나타나시면 상투고, 네. 그 다음에 개인들 툼에 2번이 나와야 바닥이다. 그랬죠. 네. 그 외국인이 들어와야 이제 맞습니다. 시작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동학개미들이 들어오고 막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증권가에서는 이거 물 안 좋다. 예, 전문가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었거든.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서도 제가 PB하면서 좀 특이한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09년도 때 금융위기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로 해서 폭락을 해가지고 9년도에도 2008년부터 금융까지 안 좋았는데 그때 제가 여의도에 본사에 있을 때인데 굉장히 사실 제 PB 실적 중에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왜 좋았냐면 제가 영업자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때 제가 운 좋게 사장님 회장님 지인들 계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다 비거주 외국인,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다가 미국 가셔서 영주권자가 되신 분들이었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시고 이거 되게 저도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때 2009년도 1월, 2월 달에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미국에 계신 분들이죠. 여기 한국에 계좌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요즘 뭐 사면 좋겠어. 근데 제가 뭐 사면 됩니다. 뭐 사면 좋겠습니다. 말하면 그래 돈 보낼게 사. 이렇게 쿨한 분들이니까 저는 그게 의문스러웠어요. 정말 내 명성을 들으셨나? 그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주류 사회에 얘기들이 오고 간데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2009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기 몇 년 전쯤에 미국에 가셨는데요. 그때 환율이 700원, 800원대. 네. 근데 그분들이 미국에 나가셔서 비상금으로 그냥 BOA 그런 은행들에다가 10억씩은 놔두셨던 거죠. 근데 그 2009년도에 저한테 보내시면 거의 더블이 납니다. 환율이 1,400원, 500원, 600원 갔었으니까. 그분들이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지금 한국으로 보내면 그냥 더블이 나니까. 그분들은 들어오면서 더블이 나니까 뭘 사는가도 관심이 크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한국은 삼성전자가 3분의 1 토막까지 가 있었을 그렇죠. 때예요. 그 우량하다는 회사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나는 더블 난 돈으로 왜 못 써? 그렇게 말을 잘 들어주셨어요. 저 그 해에 더블들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2009년도 11월, 12월에 전 세계에서 한국이 상승률 1등이었었습니다. 네.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실적이 제일 좋았고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올해 코로나 때도 무슨 말씀 드렸냐면 제가 레이 달리오라는 분한테 배운 거예요. 레이 달리오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 그러시냐면 위기가 오면 빈익빈 부익부가 더 벌어진다.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중앙은행이 부자들이 들고 있는 자산을 사줘서 그래. 그래서 그들의 자산은 올라가고 이 사람들은 자산을 다글다글 뺏겼기 때문에 더 가난해져서 그렇죠. 벌어지게 돼 있어. 그게 패러다임 시프트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그랬구나. 그분들은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이 스마트해서 아는 줄 알았어요. 지금 살 때가 됐어.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제가 경험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작년도 올해도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위기가 오면 제발 정 떨어진다고 싹 다 팔아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팔아서 좀 할 수 있는 돈은 따로 놔둬라 제발. 네. 왜? 그때가 돈 벌 때다. 내가 경험한 건 그렇다. 이렇게 항상 그랬었는데 요번에 동학개미 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없었던 다만 말씀하신 대로
다소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피해 많이 떨어진 업종일수록 사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네. 근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의 로빈훗 동학개미들이 절대로 그런 쪽만, 그러니까 인버스 레버리지만 한 게 아니고요. 반은 정말 우량주란 걸 담았더라고요.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저 지금도 뭐가 좀 그러냐면 앞으로 이 코로나가 확 앞당긴 그런 어떤 변화들 때문에 아까 제가 테크 말씀드렸는데 그런 산업들이 구조를 바뀐 산업들이 점점점 커갈수록 실제로 일자리는 정말 줄어들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코로나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 요번에 줬던 재난지원금을 계속 줘야 될 것 같다. 상설적인 실업급여를 줘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트러블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런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어는 자산 가치를 올려놓는 건데 레이달료는 그거는 금융자산에서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오신 동학개미 분들이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렇게 투기적으로 사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뭐 한 본인 돈에서 10분의 1만 해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제 고객도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하시더라고요. 주식은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건 하시는데 10분의 9는 정말 성장하는 기업에다 넣어서 정말 어떤 다른 세상에 왔을 때 자산을 좀 갖고 있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 저는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그리고 올랐는데 이건 내가 계속 들고 가도 되는가? 네. 혹은 지금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올랐잖아. 네. 지금 사야 돼? 안 오른 거에서 사야지.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맞습니다. 그 아주 비주도주, 중요한, 인기가 예, 맞습니다. 없는 맞습니다. 예, 과거에 그냥 반복됐던. 투자했다라는 네네. 그 의미만 있지 예, 맞습니다. 실제로 미래에 투자하는 게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반복. 가장 큰 이런 오류를 저지르는 일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네.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그 조나산 헤스커리라는 사람이 쓴 책의 표지예요. 너무 멋지죠. 근데 제목이 자본 없는 자본주의입니다. 그 참 뭔가 아이러니하면서도 지금 현재 저희 그 주도 기업들에 대한 대표적인 얘기인 거여서 그림에도 보시면 딱 그 노트북 딱 올려져 있는 거죠. 예, 아무런 자본이 투하되지 않은 자본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예, 자본주의의 가장 적당한 기업이라는 뜻인데요. 예, 제가 말씀드린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선 지표라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요즘도 계속 그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 아주 주목하는 지표들 중에 제조업 지표 네.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미국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제조업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제는 서비스업이 80%.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제조업 지수라는 것들이 이 전체 미국 경제를 대표해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의미가 있는 건 당연히 제조업 지표는 경기를 서비스업 지표보다는 더 자세히 말해주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 의미는 있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는 이미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 구조 바뀐 대상에 대한 어떤 그 계산하거나 판단하는 틀은 못 쫓아간 그런 개념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사례를 좀씩 또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 PBR이 작년 기준으로 16배 뭐 이렇게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PBR이라는 게 어떤 공식으로 되어 있냐면 PBR은 이 자본분의 이 주가 관련된 어떤 비율이다 보니까 이 주가에 대해서 자본의 비율이다 보니까 이게 16배라고 하면 사실 좀 황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 요즘 말하는 그런 오버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밑에 분모의 자본이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했던 유형 자본만 계산되고 무형 자본이 계산이 안 됐다면 그러면 이 분모가 되는 자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거의 배수가 말하는 16배조차도 의미 없는 그런 게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숫자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자료를 갖고 왔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 그 PBR을 계산할 때 무형자산 평가를 받을 때 무형자산을 얼마로 받았냐면 5조로 받았는데 실제로는 이 총자산은 400조거든요. 네. 근데 무형자산으로 평가받은 게 5조밖에는 얼마 안 되네요. 네, 왜냐하면 이 그 무형자산을 그 규정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기업 같은 경우도 그게 애매해서 게임 기업에 투자할 때 저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전까지 그 퍼블리싱 하기 위해서 게임 만들려고 들어가는 모든 게 비용으로 나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얘를 자산 가치로 잡아주는 때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프라이즈가 나오죠. 그때 폭등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애플도 네. 사실은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은 무형자산으로 인한 그 수익이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무형자산 가치로 잡힌 거는 뭐 몇 프로 안 되게 잡혀 있으니 만약에 이 무형자산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평가가 된다면 분모 자체가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상 PBR의 비율은 확 내려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과거의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들로 보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EPS의 주가의 그런 비율을 PBR이라고 말한다면 이 EPS가 과거의 EPS가 아니다. 아까 제가 SK텔레콤과 유튜브가 똑같이 18조를 냈지만 SK텔레콤에 나온 이익을 내기 위한 그 자본 투자는 진짜 오래전부터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야. 땅부터 해서. 그렇죠. 그렇죠. 기간 산업이니까요. 하지만 유튜브는 자본이 뭐가 들어갔냐. 이런 얘기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이 다 저런 스타일인 거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은데 숙박하는 호텔 이런 회사와 같은 데인데 저기는 자기네 방이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저게 계약 뭔가 거래에 의해서 생긴 거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한 대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페이스북 컨텐츠 회사인데 자기네가 만든 컨텐츠 하나도 없고 알리바바 리테일셀러인데 자기네 점포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저런 기업들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이죠. 그럼 저 다 아는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본을 투자해서 지금 저 막대한 우리가 다 알 정도로 거대한 이익을 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과거에 투하된 자본 대비 수익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게 제가 설명드린 SK 얘기 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시총 1조를 가는데 기업이 상장해서 1조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상을 초월하게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 포춘 500대 기업이 시총 1조를 가는데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20년이 걸렸다면 네. 단 6개월이 걸리지 않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건 이제 틱톡, 바이트댄스인가요? 중국의 네. 그 기업은 아직 상장도 하기 전에 100조 평가받았죠. 네.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우리 아이들에게 증여를 해주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심지어는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기하급수 기업이라고 아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기하급수로 성장하기 때문이죠.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하면 기술 때문인 거죠. 기술이 컨버전 되면서 제품의 단가를 급격하게 낮춰놓기 때문에 수요를 폭발시키는 거죠. 지금 위에 있는 그 자동차 회사는 로컬 모터스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뭐냐면 3D 프린터로 자동차를 찍어냅니다. 하루에 한 대씩. 아, 네, 그래요? 네. 움직여요? 네. 네, 대단한 거죠. 근데 저 회사가 뭐 이미 이제 저기 오바마가 방문하고 막 그래서 유명해진 회사인데 저 회사에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공장이요. 560평이에요. 조그마네요. 직원 100명. 지금은 좀 늘었겠죠. 근데 현대차랑 비교해보고 싶은 거죠. 현대차는 도대체 몇 평일까? 직원은 몇 명일까? 하지만 이익은 당연히 얘네들은 들어간 게 없으니까 엄청나게 이익률은 높을 거고 더군다나 문제는 아무리 저런 걸 만들어내도 수요가 문제지 않습니까? 제 자동차의 단가가 1000배가 저렴해진 거죠. 아, 그래요? 결국 저는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가격이 수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저 밑에 데이터 중에 뭐가 있냐면 생명과학, DNA 검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DNA 검사가 2007년도만 해도 $10,000,000. 옛날에 저희가 기사에서 안젤리나 졸리가 1억 주고 했다고 얘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그 DNA 검사가 지금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서비스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얼마나 많아지겠냐는 거죠. 안젤리나 졸리가 하던 그런 검사를 이제는 다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검사 서비스라는 회사의 이익은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겠냐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어디서 왔냐면 공개된 기술에서 왔다는 거죠. 네. 자기가 자본을 들여서 만약에 길러드 사이언스 같은 그런 바이오 회사라면 그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임상, 3상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무형자산의 기업이지만 똑같이 그렇지만 돈이 많이 들어갔다면 좀 전에 제가 보여줬던 플랫폼 기업들은 그냥 기술 위에 자기네 회사의 컨셉을 얹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그런 회사와는 기본적으로 평가가 다르다. 그런 면에서 1조를 가는데 6개월이 안 걸리는 지금 시대는 뭔가 좀 다른 밸류에이션의 시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저희가 나눈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완전 열광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긍정론자. 네네네. 뭐 무조건 간다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이 기술의 시대를 얘기한 건 벌써 2, 3년이 지났고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흐름이 몇몇의 기업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차트는 뭐냐면 지나간 40년을 우리는 그 세계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냉전이 무너지면서 뭐 WTO 가트 시대가 40년간 있었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트럼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시대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가 과거에 60년대에도 똑같은 그런 왜냐하면 냉전 시대였으니까요. 국가 간의 교역은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 다시 그 시대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나간 4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주가를 저희가 찾아본 거죠. 사실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업종들은 자동차도 있겠고 네. 뭐 GE도 마찬가지 있었는데 놀랍게도 해운지였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 때는 글로벌 교역의 시대였거든요. 그러네. 물류 쪽이.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건 해운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다다걸었을 뿐 아니라 유로존 모두가 다다걸은 이 시기에 당연히 교역량 차트를 보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더 그럴 겁니다. 근데 전 세계 부가가치인 GDP는 더 올라가고 우리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을 보면. 도대체 그럼 뭐가 이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느냐라는 거고 교역량에서 온 부가가치는 아닌 거죠. GDP는 아닌 거죠. 네. 그게 벌써 10년이 진행됐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교역량이 아닌 다른 부가가치. 그래서 거의 지금 통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거죠. 조사한 기관은 콜롬비아 트레드 니들이라는 그런 투자회사고요. 전 세계 170개 기관 투자자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질문이 회사의 무형자산이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느냐. 무형자산이 미래 성공을 보여준다고 보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한 비율은 5%밖에 안 됩니다. 95%는 무형자산이 그 회사의 미래를 말해준다라고 대답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형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식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제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매우 그렇다. 비율이 50% 이상.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 기회를 평가하는데 무형자산을 더 많이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59%가 그렇다. 이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170개 기관에 물어본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밸류에이션 틀로만 아직 안 나와 있을 뿐 투자자들은 대부분 무형자산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거를 일반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어떤 지표나 틀로 말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고를 때는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정확하게 어떤 수치상으로 그걸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무형자산의 그 역할, 그 비중이 아주 중요한 어떤 기술 회사들은 이제 그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무형자산 하면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연구한 그 비용들. 맞습니다. 그걸 딱 모아가지고 맞습니다. 무형자산 요만큼 돼. 맞습니다. 혹은 브랜드 가치 요 정도 돼. 광고 얼마나 쳤지? 요 정도 돼. 맞습니다.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기술이나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는 들어간 돈, 개발한 돈은 크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끌어올리는 그 부가가치는 엄청나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런 재무제표 상에서 이 회사의 무형자산을 얼마로 평가가 돼 있는가 장부상으로 네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뭔가 네네. 의미 있는 어떤 네네. 투자 지표를 찾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아마 제가 사실 지금 무형자산 얘기를 드린 것도 구체적인 어떤 지표나 데이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난감한 상황이시니까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올랐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너무 타당하고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되는 비율 아닌가? 그죠. 퍼뭐 128배, 네네네네. 뭐 68배 네네. 이러면 그러면 우리 고객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벌써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데 다른 숫자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거는 세계를 보는, 기업을 보는 틀의 문제지 기존의 숫자만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말씀 주신 그런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한 3-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더 정형화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볼 때 우리 선생님들이 컨셉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브랜드 가치를 조사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 완전 무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브랜드 가치로, 캡 레이트가 시가총액처럼 계산해내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의 계산법은 오히려 무형자산 계산법에 가깝다. 네네네. 저희가 가질 수 있는 개념은 그런 정도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저는 기술주에 대한 어떤 그런 추적과 왜냐하면 저희가 증권사에다 기술주들로 인한 EMP라 그래서 사모펀드를 오래전에 발간해서 판매해왔기 때문에 한 3년째 이쪽에 관련된 얘기들과 강의들과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개념적으로 이미 틀이 그렇게 짜여져 있지만 일반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PER이라든지 EPS라든지 아까 PBR이라든지 이게 가치 투자 아니냐. 그렇죠. 예, 그 개념에 계셨는데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아닌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 흐름은 아까 제가 세계화 시대 그 다음에 기술의 시대 얘기 드린 것처럼 피터 틸 같은 사람은 벌써 한 4-5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제로 투 원에서 이미 그 기술의 시대라는 개념을 제시했고요. 예. 그러니까 저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책을 한 4-5권 쭉 다 불러드릴 수 있을 정도로 네, 기하급수 기업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싱귤레리티라 그래서 특이점이라는 용어도 실제로는 다 이 기술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산술급수 곡선과 기하급수 곡선. 기하급수 곡선의 곡선의 무릎이 지금 2020년을 우리는 곡선의 무릎이라고 본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탄탄한 이론하에 세워져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그냥 뭐 광분하면서 말하는 줄 아실까봐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기술주, 4차 산업,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흐름, 혁신을 담고 있는 기업이나 네.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네. 어떤 기준으로도 봐줄 수 있는 네. 우리의 어떤 생각의 폭을 좀 넓혀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지를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그러면 계속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 PBR 스스로 이런 그 고정관념, PER 뭐 몇 예, 배, 맞습니다. 뭐 이런 거 생각하다 예. 보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흔들리면 너무 팔아야 될 네. 이유가 확 생겨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아마존을 500불대에 사신 분이 지금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근데 사실은 제가 본 투자자들 중에 제가 증권회사 사수로 모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걸 실행을 하시던데 뭐냐면 제가 봤던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팔고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위에서 사는 걸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못 사죠. 네. 원가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주식을 다 놔두고 제가 봤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점점 아래 가격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아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우리는 시대의 흐름, 주도하는 그 산업이나 섹터에 거기에 들어가야 투자할 때, 된다. 네네, 장기적으로도 마음도 편하시고, 그 다음에 성적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저희 첫 고객이 들어오셨어요. 저희 자문사에. 그분들에게 클라우딩 컴퓨팅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를 추천드렸는데, 그게 85%씩 지금 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숫자를 말하면 그 숫자는 굉장히 광고적이고 뭔가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얻어내는 값은 뭐였냐? 그동안에 2018년 2월에 하락, 2019년도에도 2018년 12월에 그 크리스마스 악몽, 2019년에 또 그 수많은 미중 무역 분쟁의 하락, 그때마다 고민과 갈등은 얼마든지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그
주식이나 ETF에 묻어두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시간의 싸움을 네네. 가치 투자의 그 변화가 재무제표가 아닌 어떤 시대의 흐름을 담았느냐로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저는 이야기하시는 분들 예,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새로운 각도로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많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네요.